자, 오늘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 아시는 것처럼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판사죠.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서주민 기자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오늘 영장 심사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심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아시겠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 전담 판사 고유의 권한이자 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 판사의 과거 판례를 봤을 때 이 증거인멸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유 판사가 맡았던 사건 중에 언론에 보도된 이 34건 가운데요,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게 17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15건이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송 전 대표 영장을 심사할 때도 증거인멸 부분을 주의 있게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이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 어떤 결론이 나왔었습니까? 네, 유 판사는 핵심 피의자인 이 강내구 전 감사, 그리고 또 송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이 박모 보좌관의 경우에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요,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부분도 증거인멸 그 부분이 구속 여부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송 전 대표의 경우를 보면요, 검찰은 다음 3가지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차명폰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수사 상황을 파악을 했던 점, 또 프랑스에서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점, 그리고 이 외곽 후원 조직이죠, 먹사연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 등이 그 이유입니다. 예, 검찰은 이런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예, 송 전 대표는요, 이 증거인멸 하려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인멸은 지금 100번이나 압수수색했는데 뭔 인멸할 게 있습니까? 관련된 사람 다 구속시켜놓고.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요, 송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판사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을 때 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또 이 물적 자료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이 관련 녹취와 증언까지 다 있었지만 오히려 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란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였던 건데요. 이 송 전 대표 역시 관련자 구속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를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위해서 위증교사를 한 건데 어쨌든 이게 야당 대표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정무적 판단까지 왜 판사가 하느냐 이래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이번에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시 유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당대표기 때문에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오히려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왔었죠. 실제로 송 전 대표 측도 오늘 영장 심사에서 전직 당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당대표나 또 당대표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이 재판부가 권력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런 논란을 아마 유창훈 판사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 밤 늦게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